다음의 주제는 도서 및 해석 주제 영상의 최종 과정인 역학 이론과의 비교에 대한 사항입니다. 실무적인 역학 계산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한 이론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유물체도의 구성과 힘과 모멘트의 평형 방정식, 정정과 부정정에 대한 정의, 단면 정보 계산을 위한 단면 1차 및 2차 모멘트의 정의, 구조물 단면의 응력 분포에 대한 고찰, 단순보, 외팔보 및 돌출보의 구분, SFD와 BMD 선도의 해석 과정, 하중 분포에 대한 수학적 표현 외에 처짐 변형에 대한 탄성 미분 방정식 등이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과정을 단계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되는 역학 전문 서적이 지속적으로 참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응력의 집중 현상과 변형 형상 및 변형량 등에 대한 예측과 계산 등은 실무적인 설계 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파악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체계적인 이론 과정의 접근 과정이 생략되더라도 공학 해석 결과의 분석 등을 활용하여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 그와 같은 모의 해석 계산 결과는 이론 해석 계산 결과와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될 수 있어야 해석 결과의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으므로 두 가지 해석 결과의 비교와 검토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과정에서는 솔리드와 빔 요소를 적용하는 단순보와 외팔보 모델을 활용하여 집중하중과 자중하중을 적용하는 과정과 적용상의 유의사항 및 처짐 해석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검토합니다. 또한 모델을 빔 요소로 단순화하고 응용 해석하는 유용한 기법들을 수행한 후 솔리드 모델상에서 하중의 중첩 원리와 치수 인자에 관한 효과를 검토하는 과정과 이전에 학습했었던 사용자 재질의 설정, 하중 변수의 링크 과정 및 FOS 분석 과정들을 개별 연습하여 정적 구조 공학 해석의 기본 기법들을 적용하는 최종 예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해석 내용 중 전반부는 업그레이드 이전의 모델에 대한 사항으로 후반부 모델과의 차이점은 모델의 높이가 8mm인 것에 유의하고 역학 이론 계산은 현재의 화면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전반부 내용은 이전 모델에 대한 해석 부분에 맞추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실습용 모델의 최종 샘플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역학 이론과의 비교에서 외팔보 집중하중의 집중하중을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간단한 구조의 빔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Z의 양의 방향에 집중하중을 가할 것이며 원점의 위치에 면에 고정 구속을 가하여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외팔보에 대한 처짐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를 작성하시어 집중하중 외팔보라고 명칭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질을 스테인리스 연강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구속을 원점이 있는 면에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을 반대쪽의 끝
엣지 상에 방향을 선택하시어 윗면의 수직 하방향으로 (1000N)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외팔보의 한쪽 끝단이 고정된 상태에서 집중 하중을 엣지상에 1000N 가하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메쉬를 작성하시고 디폴트로 작성해 주십시오.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결과 최대 응력은 모델에서 그림과 같이 우측 끝단에 발생하고 있으며 변이를 검토해 보시면 최대의 변이량이 2mm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최대 처짐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최대 끝단에 대한 처짐량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교재의 1번 항의 최하단에 있는 처짐 이론식으로부터 계산된 2mm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외팔보에 대한 이론적인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실제의 보의 자유단에서의 최대 처짐량이 2mm라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이 같은 양은 이론적인 계산식과 거의 완전하게 일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 내용을 모두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동일한 외팔보에 대한 자중 하중에 의한 처짐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이론과의 비교의 2번 항에서 자중 하중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한 모델이 화면상에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스타디를 생성하셔서 외팔보 자중 하중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자중 하중은 외부 하중이 없더라도 자체의 중량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중으로서 처짐의 양이 외력에 의한 처짐 양보다 매우 적어질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디를 생성하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재질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인리스 영광의 재질로 설정해야 하며 구속을 동일한 방법으로 원점이 있는 좌측 면상에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중 하중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중으로부터 중력을 선택하시고 중력을 선택하는 순간 채심의 위치에 자신의 질량 밀도로부터 계산된 자중 하중이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대로 메쉬를 작성하시고 실행해 보면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의 변이 값으로부터 최대 처짐은 역시 자유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크기는 3.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mm의 2mm와 비교하여 매우 작은 1000분의 1 이하의 아주 작은 처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교재의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과 완전히 일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해석 결과를 모두 저장해 주시고, 이론 해석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재질이 적용되면 세로 탄성계수와 포화성의 비 및 탄성계수 간의 관계식으로부터 단면 방향의 가로 탄성계수도 계산될 수 있으며, 또한 질량 밀도와 모델의 전체 최적을 곱하게 되면 자중 하중이 계산되고, 이 값을 길이 방향의 길이로 나누어 주게 되면 등분포 하중 값이 뉴턴 퍼 메타의 단위로 계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재의 이론식에서 W라고 표기된 것은 이로부터 계산된 등분포 하중 값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재에 있는 바와 같이 질량 밀도가 7850인 사용자 정의 재질을 적용한 단순보의 집중하중의 처짐량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보 집중하중에 의한 처짐에서 어셈블리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이 단순보의 집중하중의 형태의 모델이 나왔으며, 언뜻 보기에는 좌측으로 받침 부분이, 지지 부분이 편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뷰 방향을 정해서 이와 같이 설정을 해보시면 양쪽 끝에서 동일한 거리가 지지점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스터디를 생성하시고 그 스터디의 명칭을 단순보 집중하중이라고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전체 재질을 모두 스테인리스 연강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스테인리스 연강인 경우에 8000이라는 밀도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아무리 바꾸려도 할 수 없으므로 앞서서 배웠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카테고리를 설정합니다. 새 카테고리의 명칭도 동일한 이름의 단순보 집중하중이라고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테인리스 연강을 복사하시고 단순보 집중하중에 붙여 넣으시면 스테인리스 연강이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밀도를 7850으로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칭은 같더라도 이제 그 속성은 7850의 질량 밀도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이외의 후처리를 위하여 지지점과 보는 어떠한 부분에서 접촉하고 있으며 연결하의 접촉 세트를 설정하여 관통 없음으로 접촉 세트를 직접 선택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한 면에 보상에 있는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면을 선택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는 접촉하고 있는 반원통형 지지점의 두 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같은 위치에서의 접촉 조건은 면상 접촉이 안 될 수도 있으므로 고급화해서 노드 2 면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접촉 세트를 반대측에 있는 지지 부분에도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접촉하게 되는 보의 3개의 면을 선택해 주시고, 또 다른 접촉 부분으로 이 부분에 반원 원통 면상의 지지면을 선택하신 후 역시 고급화해서 노드 2 면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접촉 세트가 완성되었고, 고정 지오메트리 구속을 지지 부분의 하단면 두 부분에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중을
윗부분의 중심 부분에 두 개의 엣지를 선택하신 후 수직 하방향이 되어야 하므로 선택된 방향에서 윗면을 선택하시고 수직 하방향 반대 방향으로 선택하여 항목당 합이 1000이므로 500씩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위한 모든 준비는 마쳐졌으므로 메쉬를 작성하시고 디폴트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의 변이로부터 그 변이의 최대값은 14.6mm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0.146이군요. 교재의 0.125와 약간의 오차가 나타나지만 유효 숫자인 소수점 이하의 첫 자리에서는 큰 오차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서 본 경우에는 해석을 위한 보조적인 다른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으므로 그 같은 내용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수치적인 에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을 약간 자동적인 과장된 표현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수치적인 에러를 조금 더 감소시켜 주기 위하여 지금 그림과 같이 생성 결과가 약간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약간 우측으로 밀려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해석의 안정화를 위하여 한 번 더 속성하에서 소프트 스프링 구속을 선택해 줍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해석 결과의 변이에 대한 값을 나타내 보아서 오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을 안정화하는 소프트 스프링 추가 구속 기법의 적용에 의하여 거동과 해석 오차가 완전하게 직관과 역학 이론에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동일한 과정을 실습 모델에 적용하여 실습과 연습 과정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다음 과정에서는 빔 메쉬를 활용하는 실습 5번 항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솔리드 메쉬와 빔 메쉬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선 먼저 모델의 준비를 진행합니다. 역학 이론과의 비교해서 해당되는 빔 메쉬용 모델을 먼저 복사해서 해당되는 5번 실습항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 모델을 열어보시면 실습에 적용하려는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솔리드 메쉬를 앞서서 했던 내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디를 작성하시고 그 스타디의 명칭을 F8보 집중 하중이라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스타디가 완성됐으며 모델은 마치 어셈블리처럼 솔리드 바디 두 개가 돌출되어 합쳐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빔 메쉬를 진행하기 위하여 미리 이전에 작업된 내용으로서 모든 바디에 재질을 적용하고 그 재질은 스테인리스 연광으로 하겠습니다. 구속하에서 고정 구속을 한쪽 끝 단면 끝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하중을 반대쪽 끝 부분에 적용하는데 수직 하방향이 되어야 하므로 방향을 선택하시고
밑면 하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엣지를 선택하고 수직 하방향으로 1000N 적용합니다. 이제 솔리드 메쉬에 대한 준비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앞서서 했던 바와 같이 메쉬를 디폴트로 작성하시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만들어진 결과의 내용에 Y방향 변이 플롯을 하나 추가합니다. 이제 Y방향 변이 플롯으로부터 본 해석의 결과는 Y방향 하단 방향으로 2mm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같은 내용을 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리드 바디로 설정되어 있는 스터디를 복사하여 빔 메쉬로 진행하는 과정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위하여 솔리드 바디의 사본을 만들어서 그대로 빔 메쉬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웹할보 집중화 중에 빔 메쉬라고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일한 스터디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여기서 빔 메쉬라는 것을 솔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개의 바디에 빔으로 간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조인트 그룹이라는 결합 그룹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 부분을 편집하여 빔 메쉬로 모든 것을 조인트로 완성합니다. 고정 구속이나 하중은 솔리드 바디에 면이나 엣지에 설정되어 있던 것을 조인트로 전환해 줘야 되겠습니다. 정의 편집하시고 고정이 되어 있는 면을 삭제한 후에 해당되는 동일한 빔 메쉬의 조인트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중도 정의 편집을 통하여 반대쪽에 있는 조인트 부분에 상당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삭제해 주시고 조인트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윗면에 대한 조인트 이것을 선택합니다. 설정은 동일하므로 그림에서 수직 하방향으로 하중이 1000N 가해지는 모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메쉬를 작성한 후에 그 메쉬가 빔 메쉬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실행을 통하여 해석 결과를 검토합니다. 해석 결과의 Y방향 변이를 플롯해 보시면 앞서의 솔리드 바디에서의 나왔던 처짐의 양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빔 메쉬의 결과를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검토하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과제로 단순보 집중 하중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단순보 집중 하중일 경우에는 빔 메쉬를 먼저 적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빔 메쉬의 적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터디를 생성하여 그 명칭을 단순보 집중 하중에 빔 메쉬라고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앞서서 진행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봅니다. 두 바디를 빔으로 간주하고 조인트 그룹을 편집하여 조인트를 생성합니다. 구속을 고정 지오메트리로 설정하게 되면 조인트에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약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중을 윗면 기준의
조인트에 해당되는 조인트를 이 조인트로 합니다. 하중은 반대 방향에 수직 가방향으로 1000N 적용합니다. 자, 이제 메쉬를 작성해 보면 빈 메쉬가 나타날 것이며 실행을 통하여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재질이 정의가 안 됐군요. 재질을 앞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스테인리스 연광으로 설정합니다. 그대로 실행을 통하여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결과에 Y방향 변이 플롯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해석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애니메이션을 해보시면 실제의 거동과는 다른 양 끝부분의 면 자체가 고정 구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때의 처짐량은 3.5 10의-2승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직관적으로 이 같은 결과는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 이 내용을 수정하여 실제의 거동에 맞는 그러한 해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구속을 정의 편집하여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 형상을 참조하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참조 형상은 윗면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행 이동량을 X방향의 거동은 허용하면서 Y방향과 Z방향은 구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의 해석은 바로 전에 했었던 내용과는 달라지는 것을 실행을 통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그 내용이 검토되었고 Y방향 변이의 표시로부터 애니메이션을 검토하게 되면 보다 공학적인 직관에 맞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의 최대 처짐량은 약 마이너스 0.13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일한 과정을 같은 순서대로 솔리드 바디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를 생성하시고 스터디 명칭을 단순보 집중 하중으로 설정해 주기 바랍니다. 전체 재질을 스테인리스 연광으로 적용합니다. 부속을 고정 지오메트리로 하여 양 끝면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하중을 중앙부에 수직 가방향으로 엣지상에 (1000N)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메쉬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보면 빈 메쉬의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 변이를 하나 추가합니다. 최소 변이로 나타나게 하고 애니메이션을 한번 진행해 봅니다. 이 수치는 앞서 나왔던 마이너스 3.5 10의-2승과 동일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빈메시와 일치되는 실제의 거동에 맞는 컨셉으로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구속을 정의 편집하여 고급화해서 면을 선택 취소하시고 대상이 되는 내용을 윗면을 기준으로 한 후에 대상이 되는 부분을 양 끝단에 엣지를 선택해 주기 바랍니다. 역시 4개의 엣지에 대한 X방향 거동을 허용하고 Y와 Z방향은 구속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X방향은 그대로 두고 Y방향과 Z방향을 구속합니다. 이제 메쉬를 재작성하고 그대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부터 Y 변이를 나타내 보면 그 값이 빈 메쉬에 나중에 했었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찰력인 직관으로 그 거동은 실제의 거동과 맞는 내용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해석에 대한 내용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결과의 거동에 대한 애니메이션 검토로부터 참고적인 추가사항을 한 가지 더 확인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실행해 보면 고정 조인트의 적용면이 화면과 같이 X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고 있는 것은 구속 조건을 완전하게 만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그 이유는 모델의 불완전한 거동 때문이므로 솔리드 바디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 스프링을 적용하면 다시 한번 해석을 실행하여 그 내용이 보완될 수 있겠습니다. 즉 화면과 같이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안정된 거동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빔 요소에 대한 솔리드 요소와의 비교 검토로부터 빔 요소는 구속 논리 적용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면 가장 신속한 해석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델의 단순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전처리 설정도 그 결과 거동이 역시 신속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학습자 여러분들은 통찰력 있는 직관을 겸비한 해석 결과의 검토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해석 주제에 관한 강좌를 모두 종료하고 다음의 과정은 실무 과제의 해석 접근 예제로서 다소 난해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